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점도 좀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해서 주말에 조금 제거하는 시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투명 반창고를 좀 붙여놨는데, 혹시 감상하시는데 눈에 거슬리시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사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먼저 침공한 대가가 정말 처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는 쇼를 하다가 큰일을 당했다, 또는 쇼를 한 것이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어떤 쇼를 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륙함대 대거 집결시켰고, 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을 지금 강제로 뺏어서 자신들의 흑해함대 사령부로 쓰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흑해함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러시아가 쓸데없는 짓으로 전폭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호이 34 전폭기가 지대공 미사일 피하기도 바쁜 전장에서 에어쇼를 연출하며 러시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우주군의 최신의 수호이 34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화려한 공중 기동을 선보이며 승리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렸다고 러시아 국방부 관영 매체 지베즈다 TV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4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선전은 정확한 장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사진에 수호이 34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하늘의 승리의 제트를 그리며 적의 군사 장비를 파괴했다 라는 설명을 달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러시아군 장비들에서 식별되는 문자인 Z의 의미에 대해 러시아의 국방부는 Z는 승리를 의미하고 V는 힘을 상징한다 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수호이 34 전폭기의 이번 공중기동은 러시아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은 러시아군의 선전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4가 하늘에 Z 형상을 그렸다고 선전했지만 이러한 에어쇼를 벌인 것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아 해당 사진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나 벨라루스 영내에서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가 해당 사진을 공개한 3월 24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체르니우 상공에서 수호이 34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공개한 제트 에어쇼가 체르니우 상공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러시아 전폭기는 승리의 제트를 그린 뒤 격추당한 것이어서 해당 기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오신트 정보원들의 불꽃 튀는 정보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정말 러시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굳이 이렇게 자극할 필요는 있을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이 수세에 몰리니까 왜 이 전쟁을 도대체 했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을 때리는 것이 원래는 아니었고, 돈바스 지역 그 두 개의 공화국을 독립시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키우, 체르니우, 하르키우 이런 데 때린 거는 이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 아무도 믿지 않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에게 우린 지금 잘 싸우고 있어, 그리고 사기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호이 34, 수호이 27 플랭커 전투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죠. 왜냐하면 이제 수호이 27 플랭커 시리즈는 이 주둥이 기수가 백조처럼 쫙 뻗어져 나와 있어요. 아주 우아하게 생겼죠. 그 놈을 납작하게 쭈그러뜨리고 옆으로 늘려서 백조를 오리로 만들었죠. 그 오리로 만든 게 바로 이 수호이 2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의 전투기가, 덩치 큰 대형 전투기가 이 텐덤식으로 앞에 조종사, 뒤에 무장사, 이런 식으로 2인승이 있는데, 여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조종사, 무장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장거리 전폭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수호이 34고 그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전폭기는 전폭기인데 폭격하러 가면서도 이 수호이 27의 엄청난 공중 기동성 뭐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폭격하러 가기 때문에 공대공 전투 어모기치 없이 혼자서 폭격하러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수호이 34인데 뭐 수호이 34뿐 아니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도 그렇고 무장을 많이 장착한 상태에서 공중 기동을 한다? 힘든 일이죠. 날개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쫙 날아갔다가 어마어마하게 꺾어가지고 다시 꺾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꺾어가지고 또 이렇게 마치 이쪽에서 보면 제트처럼 보이게 꺾었는데 아주 강력한 기동, 고기동을 두 군데에서 했죠. 이렇게 제트를 하고 상대를 파괴했다라고 하니까 공대지 무장 다 무겁습니다. 그 공대지 무장을 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가면서 두 번이나 했다란 말인데 날개 안 부러지겠습니까? 부러지겠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기동하는 건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수호이 34가 했는지 아니면 수호이 35가 와서 했는지 완전 공중기동성 제일 좋은 거 그게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무장을 달고 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적을 폭격했다라고 했는데 이 발표한 날 체르니우에서 수호이 34 한 대 격추됐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쇼하고 나서 큰일 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쇼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러시아의 국내 정세가 푸틴 대통령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런 정세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참 한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러시아 진짜 큰일 난 그 중에서도 흑해함대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베르단스크에서 러시아 상륙 함대가 박살난 직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미사일 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성사 예보에 따라 러시아 흑해함대의 운명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디펜스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해당 관료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다 라고 밝히면서 몇 가지 기술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작업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료가 언급한 기술적 문제란 나토 표준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에 전투기나 군함에서 제대로 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지대함 미사일 제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 해안방어 시스템, 프랑스 MBDA의 액조세 해안방어 시스템, 이탈리아의 오토맷 지대함 미사일 등인데요. 이들 미사일은 표적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고 있으면 관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발사한 뒤에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자체 액티브 레이더로 표적을 찾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지원 인프라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자국산 넵튠 지대함 미사일 전력을 개전 이후 한 달 동안 꽁꽁 숨겨두고 오데사 상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나토가 지대함 미사일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연안에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 흑해함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대함 미사일. 자, 보시다시피 이 트럭에 발사기 설치해 놓고 트럭에서 트럭은 뭐 지상에 있죠. 여기에서 바다에 있는 군함을 향해서 때리는 이게 이제 지대함 미사일. 뭐 우리나라도 백령도나 연평도 또 동해 이런 데 지대함 미사일 배치돼 있죠. 당연히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해안을 가지고 적을 상대하는 나라들은 전부 지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대만도 뭐 이 대만 해협 서쪽에 지대함 미사일을 완전 쫙 깔아놨고요. 자, 이런 건데 자, 흑해함대의 세바스토폴, 그 세바스토폴에서 오데사까지 한 180에서 190km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언급해드린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다 180km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오데사 지역에 지대함 미사일 또는 오데사보다 더 동쪽으로 와서 지대함 미사일 배치하면 흑해함대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흑해함대에서 배가 출항하면 야, 출항했어, 나왔어 하고 무전만 딱 날려주면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지역 좌표 딱 찍어주면 그 지역으로 날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사일의
그 헤드 부분에 있는 스티커가 딱 켜져서 레이더로 딱 탐색을 하죠. 탐색해서 제일 눈에 띄는 덩치 큰 거, 그걸 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NSM 같은 경우는 표적 그 형상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줘요. 아무데나 또 뭐 상선 이런 거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생긴 거 딱 이제 이 형상을 딱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로 쫙 찾아서 그래 요 놈이네. 똑같은 거 대입 딱 해보고 그래 요 놈. 딱. 예.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이 이제 제공된다라는 건데 뭐 함대함 할 수가 없죠. 왜? 군함이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그러면은 공대함 전투기에서 쏘는 거 이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전투기와 미사일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니까 이거 안 되고. 그러면 긴급하게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지대함. 그래서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만든 NSM. 이 NSM이 저는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NSM을 미국이 사가가지고 이걸 JSM으로 만들었죠. NSM은 세미 스텔스. 그러니까 미국의 JSM은 풀 스텔스인데 미국이 이 NSM이 성능이 마음에 드니까 자신들도 뭐 방산업체 그렇게 많지만 이 노르웨이 NSM 미사일 도입해서 그걸 이제 국산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NSM이 제일 셀 것 같고 왜냐 형상 입력 장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액조세 또 뭐 이탈리아의 오토맷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산 이 CDCM 즉 지대함 미사일이 없어요. 왜?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자기들의 해안이 공격받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굳이 자국산 이 지대함 미사일을 안 만들어 놓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이게 있어요. 노르웨이는 언제 이 러시아 함대가 들어와서 노르웨이 해안 피오르드 해안을 칠지 모르니까 이 지대함 미사일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르웨이 지대함 미사일을 좀 가져가고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는 뭐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 거래가 성사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의 넵튠이라고 하는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이 있다라고 2020년에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넵튠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넵튠은 러시아제 구형 함대함 미사일인 우란, 그 우란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넵튠이 진짜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NSM 지대함 미사일 딱 가지고 가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지금 오데사 앞에서 상륙할까 말까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데 그냥 때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정세가 러시아에게는 아주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